황정아 의원입니다. 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직무대행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 집행을 맡겨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직무대행의 욕설과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 때 유감만 표현하시고 실제 사과는 안 하셨어요. 게다가 국회 모욕죄라는 비판을 들으시더니 또 무고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발끈하셨었는데 여전히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 일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론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만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과는 못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방통위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린 폭주 기관차처럼 행동을 하니 대통령실과 나란히 신뢰도가 급감하고 법원에 가서는 이인 의결의 불법성만 증명되면서 철대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창의적인 법논리를 가지신 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법지식을 뽐내시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원의 판결조차 오류라며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니 다 아실 것이라 믿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조항을 외우진 않습니다. 헌법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왜 국회가 국가의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산 심의와 법률 재개정은 국회 주요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 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식인데 장관급 공직을 대리하고 계시니 많지 직무대행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산으로 견제를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대행해서 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국정감사법, 국회 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국회가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압수수색 같은 물리력이 없다고 전부 거부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박문진 이사 선임 녹취록, 속기록 아직 제출하실 생각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답변을 드렸고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계속해서 뻔뻔하게 일관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의견도 나누지 않고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동시에 선택되어 뽑힐 확률이 0.000136%입니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심사 과정에서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이 모두 이진숙과 친하거나 여권 성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밀실, 도둑, 심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처분 항구심에서마저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박문진 이사 선임이 집행 정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의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며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주면서 불법적인 방송 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 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위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 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전형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동의 언론 안 하시겠죠? 저희는 뭐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가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수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일인 방송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세요. 답변할 시간은 안 주시는 건가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일방적인 대한민국 의견을 미래 표현하신 겁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황정아 의원님 이거 중단해 주세요. 왜 이렇게 도발을 해요, 진짜?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예, 뭐 이상하잖아요. 저기 김태규 위원 이상합니다 진짜. 안 이상합니까 그게? 대통령이 화내시면 안 그래요. 예? 누가 이놈아 있어? 누가 이놈아 있습니까? 왜 비약하세요 왜? 김태규 의원한테 답변 잘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아니 정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왜 여자한테 왜 아니 김태규 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순서가 여당 가면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왜 저러시는지 정리를 하지 말자고요. 여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는 사람 가만히 계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의원님 간사에 거론하지 마세요. 여당 솔직히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님들이 여성분들이 통계해 주세요. 만만하십니까? 여당 예, 여성원들이 좀 만만하십니까? 김영 간사로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름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분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왜 예산 끌고 들어요? 불쾌합니다. 여성원들을 함부로 하는 거 불쾌합니다. 이면 간사가 이야기하는 게 더욱 불편해요. 뭐가 불쾌해. 불쾌합니까? 김정일 의원은 탐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김정일 의원은 탐받지도 않았어요. 여기 왜 저를 거론하십니까? 해요. 왜 제 이름을 거론하십니까? 그러할 수 있죠. 거론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2차 가야입니다. 자, 가요. 네. 그 최영두 간사나 가야지 마십시오. 최영두 간사나 김현 간사는 양당의 대표 간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당이 서로 간사에 대해서는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간의 장외 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장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법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법에 충실하게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황정아 위원님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10초를 허비했기 때문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황정아 위원님 끝나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과학계 100년 난제인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자들이 관측에 성공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그 26살의 대학원생의 인터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과학자 진로를 걸어도 미래의 백수가 될 수 있어서 공포가 너무 크다. 한국만 과학자를 기피한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보셨습니까? 예, 기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언 같습니다.
이상한, 네. 학생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배 동료 연구자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포가 학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인 출연연들의 연구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 삭감의 상흔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에 과교부의 현장 연구자들과 이렇게 소통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하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주요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 소요를 취합해 보니까 약 300억 원의 주요 사업비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 적극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전기료도 없어서 연구 시스템, 인프라 가동 중단하는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기료 추가 요소도 약 126억 정도 나왔어요. 이 부분도 증액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R&D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 개의 연구가 수백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도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과기부도 적극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과방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과기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AI, 과기부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 사업들에 대한 서면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해당 예산들에 대해서 증액 적극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빈 우주창공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당초 6천억 원에서 예산이 3,8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시죠? 잘려나간 예산 대부분이 우주항공 R&D가 집약되어 있는 대전의 우주연구 및 인재개발 클러스터 사업 예산들입니다. 우주항공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 씨앗을 잘 심어야 10년, 20년, 30년 후에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사업의 필요 예산 493억 원 중에서 정말 꼭 시급하게 필요한 58억 원은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 반영하지 못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정말 파 빠진 찐빵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 대한민국 우주 인력 양성 지금도 꽤 늦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네, 인력 양성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산 증액에? 네. 네, 적시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희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업 삭감된 문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신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결손 30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마저 급감해서 재정 여력이 정말 어려워요.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전의 27곳을 포함해서 전국 시도별 1,368개소의 추가 신설 수요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그리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몰을 시킬 게 아니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지자체에 넘기겠다, 통신사가 해야 된다 말만 하면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업 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서 지적한 부분, 정부가 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정책이 정부의 계획이 마무리된 사실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계속 있다고 지금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 운영 성과, 이용 실태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정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